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유희선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부터 제가 약 40분 정도 진행할 내용은요. 이 강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분들만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15년 동안 제가 직접 생산한 지식은 아니지만 세상의 많은 지식들을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하기 좋게 가공하고 편집해서 나눠드리는 일을 한 15년째 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저도 일종의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문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냐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고민하고 있는 차에 우리 그룹에서 원데이 세미나에 이런 내용의 강의를 요청하셔서 제가 한번 같이 네트워크 마케팅과 한번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익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사회 변화에 대한 얘기, 또 혁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보러 좀 진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진보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진보다 보수다 할 때 첫 번째가 변화에 대한 갈망입니다. 보수는 기존 것들을 지키고 싶어하고 진보는 지금이 너무 어려우니 뭔가 변화를 갈망하는 쪽이라면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내가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있구나, 많은 기득권자가 됐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사실 변화가 싫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굉장히 사회에 절망할 때 그러면 안 되지만 전쟁이나 한번 났으면 좋겠다, 쿠데타나 한번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격변의 시대에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의 요소가 있거든요.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시스템에서는 누군가에게 기회가 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존의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경쟁의 시스템에서 너 안 됐으니까 내 옆으로 와 이러는 경우는 절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제적으로 억지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전쟁의 양상이든 어떤 양상일 겁니다. 내가 어느 순간 기득권이 됐지 하는 생각에 참 한편으로 참 유희성 많이 컸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변화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그 변화, 근데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던 구절인데요.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막연한 긍정을 갖는답니다. 대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대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늘 세상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대요. 변화할 거다. 왜? 가진 게 많으니까. 대신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을 갖고 있대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실패하고 안 되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막연한 긍정, 어떻게 되겠지. 하지만 나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고,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돼,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마인드셋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성공의 정보보다는 리스크, 위험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삼성그룹에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있고요. 현대그룹은 현대경제연구소가 있어요. 그 회사가요, 우리 회사가 뭘 하면 돈을 덜 벌겠다 이런 것도 연구하지만 사실은 그 연구소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위험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정보가 가장 고급 정보인 거죠.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과거가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군대를 막 97년도에 제대를 하고 7월 1일에 삼성그룹 계열사인 제일제당의 해외사업부에 발령을 받았어요. 딱 들어가는데 선배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어느 나라 가고 싶어? 넌 준비해야 돼. 지금 제일제당이 해외 진출 중이야. 그러길래 저는 인도네시아를 찍고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에 다시다 공장을 만든다, 뭘 만든다, 그냥 손만 들면 나갈 판이더라고요. 근데 9월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나가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더니 사무실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 인간들이 들어왔다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예정되던 사업들이 다 딜레이 되면서 위에서 오다가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수출팀이었는데 수출하면 달러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그럼 달러가 들어오면 얼른 환전해가지고 입금을 해야 돼요. 원화로 환전해서 우리 계정으로. 근데 모든 수출된 금액을 달러로 그대로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10월 달에.
달러를 그대로 보유하라. 그래서 뭐 보유하나 보다 했어요. 그때 환율이 1,000원 정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달러를 한 우리 돈으로 한 20억 정도를 제 계정에 갖고 있었어요. 제가 관리하는 계정에. 그게 한국 돈으로 20억이에요. 근데 불과 몇 달 만에 그게 40억이 되더라고. 환율이 2,000원이 돼버리니까. 이미 IMF가 오기 한참 전에 우리나라의 최상급 기득권들과 최상급들은 이 환란이 올 거라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규모의 환란이 올 것까지는 몰라도 환율이 적어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구조. 왜? 나라 곳간에 달러가 부족한 걸 그들은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받기에 한참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딱 그때 자식 유학 보내는 거예요. 네, 1,000원인지 알고 보냈다가 2,000원 내는 거예요. 이게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볼 때 두 가지로 갈라져요. 보통 사람들은 언제 끝나겠지 하고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 끝나지 않는다. 기득권,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게 안 끝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안 끝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를 주시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죠. 아시아권의 그 태국인가 거기서 쓰나미가 왔었잖아요. 제가 어느 강의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죠. 옛날에도 쓰나미가 몇 번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도. 그 선조로부터 내려오던 말이 있었어요. 바다에서 이상한 너울이 치고 들어오면 무트로 오지 말고 그 너울을 향해 뚫고 나가라라는 얘기가 어부들한테 계속 내려왔었대요. 근데 그게 흔하게 있었던 일이 아니니까 그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상한 너울이 크게 다가오니까 겁나서 배를 돌려서 무트로 막 온 거예요. 하지만 과거의 선조들이 그 얘기를 해줬던 그걸 기억했던 사람들은 판단한 거죠. 내가 아무리 빨리 도망쳐도 저 파도만큼 빨리 못 도망칠 거거든요. 어차피 저기 가면 죽어요. 그리고 파도는 도착할 때 제일 커요. 이해되죠? 그걸 생각한 어부들은 그 파도를 정면으로 치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너울이 지나가고 나니까 아주 평온한.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파도는 점점 세지고 도망갔던 배들은 마지막 그 어마어마한 파도에 휩쓸려 다 뒤집히고 깨진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이 그래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믿을 거 없는 분들은 끝나려니 하고 사태를 직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잃을 게 많은 분들은 사태를 직시하죠. 오늘 이 시간이 우리들의 현실을 직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식이나 보니까 언뜻 제 책꽂이에 꽂혀 있는 거, 제가 컴퓨터 하는 방에 꽂혀 있는 책들은 사진을 찍어 놓은 거죠. 코로나 이후에 제가 집중적으로 읽었던 책들만 꽂혀져 있습니다. 한 책 한 책 좀 볼까요? 코로나는 이미 코로나 이전에 예측됐었어요, 여러분. 이미 예측됐었어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은 1년 전에 나왔고 언택트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표현됐어요. 지금 언택트란 말이 2년 전에 나온 말이에요. 저 초예측이란 책은요. 제가 배주원 사장님 집에 놀러 가는데 초예측이란 책이 한 20권이 꽂혀 있더라고요. 배주원 사장님 이거 하나 주시죠. 그래서 저한테 선물로 받았어요. 그게 작년 9월인가 10월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첫 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미래 예측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3가지 트렌드가 미래를 휩쓸 거다. 첫 번째, 전염병의 창궐. 두 번째, 국지전의 증가. 지역에서 이제 쌈박질, 막 총 쏘고 전쟁이 많이 날 거네, 불만 때문에. 세 번째, 국가 간의 인구 이동이 엄청날 것이다. 환경의 요소든 먹고 살기 힘들어든 끊임없이 인류들이 이동할 거라는 거죠.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코로나가 온 거예요. 지금 이건 충분히 예측됐던 일이라는 거죠. 어떤 변화가 오면 우리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생존입니다. 생존. 그 대표적인 게 직업이나 일자리죠. 그래서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직업의 종말. 기그들이라는 게 뭐냐면 파타임 잡인 거예요. 이거 잠깐 해줄래? 이거 잠깐 해줄래? 이제 사람을 진드거니 데려다놓고 쓰는 게 아니라 일거리가 필요할 때 그냥 잠깐 데려다 쓰고 말고 하는 그런 일로 다 바뀔 거라는 얘기죠. 이미 이런 얘기들이 다 논의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꼭 그런 책만 본 게 아니라 제 삶에 머릿속에 도끼같이 제 머리를 꽝 때려주는 책들도 몇 권 만났습니다. 단순히 미래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과거,
우리 선조들은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이시기도 하고 한 돌아가신 신영복 교수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저의 20대 때 이 책을 만났고 이분이 생각한 사색의 생각들이 저에게 많이 위로가 됐는데 돌아가셨죠. 억울하게 한 18년 옥살이를 하시고 그 후에 성공회대 교수를 하시면서 많은 책들을 내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고전을 통한 인문학 강의를 한 내용을 정리한 책이 담론이라는 책입니다. 책이 잘 안 넘어가져요. 한 3페이지 읽는데 하루 걸려요. 근데 읽다 보면 사람 사는 건 과거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요. 그리고 바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등장하는 말 중에 뭔지 아세요? 인간 무용론이에요. 무용인간. 그래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사는 방법은 뭘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해봤습니다. 에어컨 조금만 더 켜주세요. 저 옷 좀 벗을게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책은요,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 싶은 책인데요. 저도 깜짝 놀란 책입니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중앙대학교 도고동문학과 교수님이신 김누리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코로나 이후 사태에서 여러 언론기관에서 등장해요.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나름 한국 사회에서 지식인이고 지식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 왜 이 사람을 지금 알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사회학자들이 표현할 때 과잉 미국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과잉, 미국보다 더 미국 같은 나라.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국의 많은 고위공직자들 유학을 다 미국으로 갔다 옵니다. 한국의 모든 대학 교수님들 다 미국 유학에서 석사 박사학위 받고 와서 한국에서 가르쳐요. 제가 다녔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들 다 미국에서 학위 받고 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학문으로 우리를 가르쳐요. 저도 그것만 배웠고. 근데 이분은 독일 얘기를 해요.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독일은요, 대학 학비가 없어요. 그건 들어서 알죠. 그런데 모든 대학생들 한 달에 생활비 100만 원씩 주는 거 아세요? 언제부터? 70년대 초반부터. 100만 원씩. 이유는 간단해요. 부자인 아버지를 둔 학생과 가난한 집 학생이 일하면서 공부하고 부자들은 공부만 직접 한다는 건 이건 공평하지 못하다.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다. 그래서 돈을 줘야 돼. 그래서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심지어 외국 학생까지도. 더 놀라운 건 이 나라는 대학 입시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고등학교 졸업시험, 우리 때는 검정고시만 통과하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있어요. 안 믿기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독일에 학비가 없다 정도만 들었어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의 병폐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대학 입시거든요. 교육이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도 해결 못해요. 역대 정권 누구도 대학 입시를 건드렸다고 온전한 정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치권의 말이 있어요. 대학 입시는 건드리면 망가진다. 어떤 방식으로 틀어도 망가진다. 심지어요, 제가 사는 송도 안에서요, 횡단보도 하나 사이를 두고 아파트 값이 2배가 차이 나요. 이 송도 안에서도. 초등학교 때문에 차이가 난대요. 망국적인 거죠. 근데 저 독일은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미국만 생각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그 경제가 탄탄하고 가장 튼튼한 기업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딜까요? 처음 알아요?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세계적인 제약회사 다 어디 있어요? 독일에 있어요. 독일에 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배운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면서 강의를 오래전에 준비하면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꼭 등장하는 게 독일이에요. 왜? 산업화, 기계화가 제일 빨리 된 나라가 독일이에요, 지금. 공장의 노동자가 제일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기업이 직원들을 내보낼 때 막 교육을 시킨대요. 다음 일자리를 위해서. 이야, 기업들이 돈이 많으니까 착하네 이런지 알았어요. 기업들이 부자니까 착한 일을 하네 이런지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그 얘기를 어느 언론에서도 안 해줬어요. 제가 수많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독일은요, 사장을 뽑을 때 노동자랑 주주들이랑 5대5로 투표해서 뽑는데요. 근데 주주들은 늘 표가 갈려요. 그러니까 누가 주로 사장이 되겠어요? 노동자들이 미는 사람이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게 좋은 점인지 아세요? 회사가 위기가 오잖아요. 야, 근로시간 단축합시다. 그러면 아무도 잭소리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뽑은 사장이니까. 대신 근로시간 줄여서 누구 내보내지 말고 평균임금을 줄이자. 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독일 기업은 강하다. 독일 기업은 위기가 왔을 때
막 임금을 깎는데 노동자들이 다 동의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 주지. 왜 그게 가능한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자괴감에 빠져서 한 15년을 지식을 전달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한번 새로운 세상의 모델, 새로의 나라의 모델도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저 책을 읽으면서 제가 엄청 슬펐었어요. 하여간 고민하다 보니 저런 책들도 만나게 됐습니다. 예측도 이전의 내용들을 재활용합니다. 저만 재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언컨택이라는 책이요. 언택트라는 책의 상당 부분을 벤치마킹했고요.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책 저거 어마어마하게 팔렸는데 보니까 기존의 리포트들 그대로 답습했더라고요. 이미 나왔던 책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저 책을 처음 안 것처럼 보는 거죠. 내가 인식한 시간부터가 처음인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요, 참 많은 말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김미경의 리부트. 우리 돈독 모임에서 한번 가졌죠? 사실 제가 이 책이 탁 나온 순간 느낀 생각이 있어요. 꼭 내가 뭘 생각하면 누가 해요.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나도 생각했거든요. 야, 이거 나온 거 별거 아닌데 정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벌써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읽었습니다. 감사하게 읽고. 또 이런 어플 필요하겠다면 꼭 어플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책보다 더 먼저 얘기한 책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책보다 더 먼저 얘기한 책이 뭐냐면 직업에 대한 오래된 예측과 통찰을 이미 담고 있는, 여러분 다 한 번쯤은 읽어봤을 부자 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 사실은 오늘 처음 초대받으신 분들은 제 얘기가 조금 건너뛰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제가 어제 밤새 교환을 만들면서도 그 부분을 걱정했는데, 혹시 저의 전달 내용이 이해가 오늘 처음 오셔서 안 된다면 여러분들 초대하신 분께 한 번만 더 차근차근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얘기되고 있죠. 직업의 4가지 종류, 현금 흐름의 4분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 책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책을 왜 잘 보셔야 되냐면, 아이고, 지금 땀이 많이 나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미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은 수년 전에, 한 5, 6년 전에, 그리고 이미 1997년도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서 직업의 흐름, 현금의 흐름을 4가지로 분류했죠. 엠프로이, 직장인, 셀프 엠프로이, 자영업자, 전문직.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 변호사, 약사, 이런 사람들, 여기가 다 셀프 인프로이죠. 우리가 부르는 회계사, 다 저 영역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95%의 사람이 ES 분면, 엠프로이나 셀프 인프로이 분면에서 일하는데 실제로 거기서 움직이는 분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 오너나 인베스터라는 투자가 부분에서는 비록 5%가 플레이하고 있지만 95%의 돈이 저기서 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충격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아직도 누군가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현실로 드러난 적이 한 번 있어요. 2011년, 지금부터 9년 전입니다. 기억 안 날 거예요. 왜? 이런 이슈는 잘 안 다루거든요. 우리나라 언론이 안 다뤄줘요. 2011년 9월 17일에 어떤 게 있었냐면 월가를 점령하라, Occupy Wall Street라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월스트리트 공원 앞에 20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데모를 시작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수만 명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저게 90%. 우리는 99%다. 저때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나빠졌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바마가 2조 달러, 한국 돈으로 2,000조를 투입했어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망하는 응인도 살리고 망한 GM이라는 회사도 살려놨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GM이라는 회사가 그걸 갖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 갖고 제3세계에 가서 돈 장사를 하더라고. 거기에 분노한 저 데모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노동자가 아니에요. 미국의 유수한 대학을 나온, 미국의 학비 대여라는, 우리도 학자금 대출 있죠? 미국도 우리가 거의 100% 미국이에요. 명문대학 학비를 마치려면 2억 3억 든단 말이에요. 그걸 나라가 무조건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유수한 대학을 나왔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라 돈은 다 어디로 쓰여요? 지금 1%가 나라 돈 대부분을 좌지우지하면서 이 농간을 치고 있다. 월스트리트가 문제다 라고 하면서 모여서 데모를 일으킨 거죠.
하지만 이걸 체계적으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해주고 분석해준 지식인도 언론인도 없었던 거죠. 이미 대학을 나오면 그래서 저들이 얘기하면 대학 나오는데 수억을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막막한 거예요. 어때요? 저걸 미리 알았다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학자금 대출 받았는데 시급 8,000원, 7,000원 받으면서 알바 뛰어가지고 못 갚는 학생들이 천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내가 흥분하지 말고 점잖게 하라 그랬는데 점잖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속상해서 그래요. 대출받아 대학을 나오면 갚을지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갚을지 모를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덮고 간 거죠.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대학 졸업하자마자 나라로부터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빚을 진 빚쟁이로 만들어 세상에 내보냈던 미리 정보를 알고 있었던 그분들. 갑자기 화가 나는 거죠. 여기 당대에 유명한 두 분의 강사가 있으십니다. 제가 강사를 막 시작할 때 두 분의 롤모델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강사는 많지만요. 강사는 많지만 대부분 뭐 대학 교수고 뭐 타이틀로 강의하지 이 두 분처럼 정말 밑바닥부터 시간당 2만 원, 3만 원 받으면서 자기의 컨텐츠로 저기에 올라간 사람들은 진짜 전문 강사는 대한민국에 딱 두 명이에요. 김미경, 김창호. 그래서 제가 10원 전에 강의 시작할 때 이 두 분의 CD를 각각 하나씩 사서요. 한 CD당 100번씩을 들었어요. 아, 이런 부분에서 말을 트니까 사람이 웃는구나까지도 파악해서 웃음의 포인트, 감동의 포인트까지 여러 장을 들은 게 아니라 한 장을 100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대로 흉내내더라고요. 그리고 청중의 반응도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장 따르고 싶었던 롤 모델인 강사님들. 이분들 한번 볼까요? 김미경 강사 56세, 92년부터 28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요. 김창욱 강사 73년생, 저보다 한 살 어립니다. 47살, 99년부터 21년차 강사입니다. 이분도 평균 강의료가 회당 최소 500만 원입니다. 최소. 인원이 많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은 유도 아닙니다. 조직? 김미경 강사님은 W인사이트라는 회사를 만들어 직원 20명이 30명을 늘 거느리고 있으면서 컨텐츠를 개발했어요. 근데 우리 김창욱 강사님은 주로 강의 내용을 들어보면 회사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로드 매니저, 운전하는 사람, 좀 이렇게 매니징 해주는 사람과 이렇게 같이 다녔던 걸로 같아요. 강의 속에 잘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조직이. 근데 김미경 강사 끊임없이 조직이 드러나요.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자기의 강사라는 게 어떤 판이 벌어지면 불려가는 게 강사인데, 김미경 강사님은 자기가 컨텐츠를 만들어 아트 스피치라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어 사람을 불러들이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했다면, 김창욱 강사님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다 셀프 인프로이. 자기가 안 움직이면 아무것도 안 되는 영역에 있지만 김미경 강사는 끊임없이 비즈니스 오너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제 눈에 보였어요. 근데 김창욱 강사님은 그냥 여전히 인기 연예인처럼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결국엔 지금 사실 공개 강의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졌어요. 그런데 이미 여러 가지 준비하던 미경TV라는 데는 이미 구독자가 110만 명이 넘었고요. 김창욱 강사님도 워낙 인지력이 좋다 보니까 20만 명까지 훌쩍 넘었죠. 하지만 지금 격차가 그전까지는 거의 등가였어요. 하지만 지금 벌써 어때요? 미리 준비한 사람과 격차가 확 나죠. 하지만 이분들은 한계가 있는 게요. 적어도 저 유튜브에서 들어오는 돈이 당신들이 한 번, 두 번 정도 강의 나가는 정도의 수입밖에 아직 안 되는 거죠. 이 위기가 왔을 때 기존의 자기 수입이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한 사람은 끊임없이 준비를 했고 한 사람은 준비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녀가 잘 정리해서 생존 전략을 제시하더라고요. 그 목차입니다. 전환을 두려워하지 말라. 원래 강사들 긍정적인 얘기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 인생을 바꾸는 4가지 리프트 공식. 나를 살리는 리프트 시나리오를 써라. 뉴 런너가 되어야 일자리를 구한다. 여기서 일자리란 말을 주목하십시오. 이 책이 갖고 있는 약간 한계점이 드러나는 표현들이에요. 이 책이 굉장히 정리가 잘 됐습니다. 사실은 이 책을 보면서 가슴을 뛰었죠. 나도 할 수 있고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근데 누군가 먼저 했어요. 저 포기했어요. 너무 훌륭해요. 그리고 공존의 철학자 뉴휴먼. 여기는 환경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미경TV라 그래요. 수많은 석학들을 불러다가 막 인터뷰를 한 걸
쫙 짜집기 한 거죠. 이게 다섯 번째는 최재천 교수라고 이화여대학교 석좌 교수인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님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네, 환경의 이슈.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코로나 이후에 나왔던 책 중에 가장 우리에게 현실적인 책이라 지금부터 김미경 강사님이 쓴 저 책의 내용으로 우리랑 접목시켜 볼게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김미경 강사님은 그 책을 쓰면서 자기가 쓴 책의 내용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이 있다는 걸 모를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본인은 네트워크에 대해서 별로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저는 깜짝 놀란 거죠. 우리 얘기를 쓰고 있어요. 자, 저 안에 우리 얘기를 쓰고 있다고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아주 뒤늦게 21세기형 부자 아빠라는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뭐냐면 자기가 말한 내용이 이루어지는 산업을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1세기형 부자 아빠를 쓴 거거든요. 언젠간 김미경 강사가 저 책을 쓸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차를 하나씩 넘어가면서 제가 간단 사보지 마세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면 끝나요. 내용 없어요. 우리 OM이 훨씬 충실해요. 예. 혹시나 하고 샀는데 역시나예요. 우리가 훨씬 뛰어나요. 한번 볼까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없다. 혼돈 속에 새로운 질서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다. 그리고 나서 네 가지 리프트 방식을 하는데 잘 봐요. 언택트가 아니라 온택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디펜던트 워커, 세이프티. 다 우리 얘기예요. 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어땠어요? 컨택이 안 되니까 지금 유튜브로 아주 빠르게 정말 전문 기술자가 와도 못하는 이 방송을 막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디지털로 트랜스포메이션 해라. 그리고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해내라. 그리고 안전 분야. 안전한 게 최고다. 하나하나 보시자고요. 그런데 하나 제가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이나 저렇게 해내지 보통 사람은 해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녀는 비록 음대를 나왔지만 아주 뛰어난 지식 가공자였어요. 지금도 영어로 강의하기 위해서 영어로 자기가 하는 강의를 원어민처럼 강의해서 매일매일 영어 회화를 하는 사람이에요. 저건 제가 못 쫓아낼 것 같아요. 저걸 읽으면서 저건 무리하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말도 되게 어렵네요. 저걸 누가 하냐고. 제가 그녀가 제시한 것보다 우리가 뛰어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저 능력이 없어도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 저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좋은데 난 못하겠어. 직접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룹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인디펜던트 워커. 우리 네트워크를 원래 정식 영어 명칭이 뭔지 아세요? IBO라고 표현해요. IBO.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이프티 분야. 앞으로 안전이 최고라는 거예요. 안전이 최고. 보건 건강 분야. 일단 너부터 건강해라. 너부터 존재해라. 일단 우리 사업하는 첫 번째 덕목이 뭐예요?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걸 자산으로 사업하는 거잖아요. 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언젠가 기획에서 김미경 강사가 나를 만나고 우리를 만날 일이 있다면 깜짝 놀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엔진을 리부트하라. 우리 리부트할 프로그램이 있어요. MBA라는 633식이라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불확실한 시대에 시나리오가 빛난다? 우리 시나리오 있어요. 성공의 8단계라고. 성공하고 싶으면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 있어요. 나만의 리부트 시나리오를 써라? 나만의 리부트 시나리오를 쓰려면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리부트 하려면 꿈과 목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부터 할지. 그래서 이거 갖고 김미경 강사는 대학을 만들었더라고요. 미경대학이라고. 아니 만들었어요. 이게 수천 명이 이거 18만 원, 20만 원 내고 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다이어리에서 꿈과 목표를 가르치고 있죠. 추격자가 되어 리부트 속도를 높여라. 추격자라는 건 뭐예요? 벤치마킹 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만들기 힘들잖아요. 잘 만든 사람 따라가라는 거죠. 우리 수많은 성공 스토리를 고기보를 하면서 그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어요. 새로운 언어가 돼야 일자리를 구한다. 자꾸만 일자리가 등장하죠. 이분은 지금 독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계속 E분면이나 S분면에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계속 공부해야 너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로버트 기요사키와 책과 뭐가 달라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 월급쟁이 있어가지고 인생 안 바뀌어 빨리 사업가로 넘어가야 돼 얘기하는데 이분은 계속 일자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공부해야 또 쓰임받아. 너 공부해야 취직할 수 있어.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른 거죠. 얻을 게 굉장히 많았지만 이 책의 한계가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변화와 나라에 걷는 즉시 교육을 해라. 이게 뭐예요? 이제 여러분 대학 교육이 왜 쓸모 없어지냐면 대학 교육은 주로 20년, 30년 논문을 갖고 가르쳐요. 그걸 배우고 회사 나오면요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워 내일 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그거 하죠. 오늘 파이터 클렌저 배워서 2분 후에 써먹잖아요. 나가서. 그게 즉시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OM 미팅 이런 정보들. 뭐 17세의 김미경 강사님 파이썬이라는 무슨 뭐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데 우리 고기부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함께 성장할 나만의 팀을 만들어라. 여러분 나만의 팀을 만드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돈이 들어요. 팀이 내 팀으로 있으려면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린 뭐래요? LOS라는 그룹이라는 팀워크 안에 있는 거죠. 훨씬 진보적인, 훨씬 발전된 형태의 조직 안에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미래를 꿰뚫는 촉을 만들어라 그러는데 촉은 뭘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정보를 교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글로벌 리더스 그룹 안에 정말 박혜경 원장님께서 의료 전문가, 의료 분야에서 그냥 의사가 아니라 공부하는 의사, 각 분야에 우리 저기 김찬호 사장님처럼 전자 분야의 전문 수석 연구원 같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 저기 과학 선생님, 약사 굉장히 많잖아요. 어디 가서 여러분 이런 인맥과 함께 합니까? 보통 그런 인맥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2천만 원, 3천만 원 내고 무슨 대학원 그런 과정 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공짜로 그걸 주고 있어요. 다섯 번째, 공존의 철학인데요. 결국엔 네트워크 마케팅의 힘의 근원이 뭐예요? 공존이에요. 같이 성장하는 거고 윈윈하는 거죠. 기후변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드아워라고 하는 거죠. 환경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물 한 잔 따라 마시려고 종이컵 하나 안 쓰기 위해서 누가 남은 물병 갖고 이렇게 왔어요. 종이컵 하나, 비닐 한 장. 이거 아껴야 되는 우리 삶 속에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지성인으로서 문명인으로서 최근에 기사 하나 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만큼 소비하면 2050년에 지구가 2.5개가 필요하대요. 미국 사람처럼 소비하면 5.5개가 필요하대요. 후손들이 쓸 자원을 무지막지하게 끌어다가 쓰고 있는 거죠. 마음의 면역력. 여러분 현대인들 다 우울합니다. 근데요. 가장 큰 치유는 뭘까요? 사람을 통해 진실한 관계를 통해 위로받는 거죠. 근데 어때요? 네트워크요. 여러분 이제 오래 해보시면 느끼겠지만 정말 진실한 관계입니다. 형제보다 더 뜨거운 관계. 같은 걸 좋아하는 거. 여러분 서로 좋아하는 건 깨지면 끝나요. 그렇죠? 같은 걸 좋아하는 게 오래가요. 우린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동호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멀리 사는 내 피부치보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친자를 더 친한 거예요. 같은 대상을 좋아하니까. 네트워크에서는 그런 걸 드립니다. 근데 이 책의 태색적 한계라는 게 그건 거죠. 끊임없이 일자리를 얘기하고 취업을 얘기하고 쓰임을 얘기해요. 그래서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제 삶에서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김미경 강사님의 리부트라는 책이 있고요. 로버트 기어스의 부자 아빠의 21세기 비즈니스라는 책이 있어요. 자,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걸 여러분의 삶의 교과서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오른쪽인 거예요. 저 책이 지금 불황의 시대에 살아남는 법은 얘기했지만 성공하거나 이전의 삶을 바꾸는 건 하지 못했어요. 성공학 책에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성공학 책 읽지 말라라고 왜 하는지 아세요? 성공학 책은요, 쓴 사람만 성공하지 읽은 놈들은 성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학 책을 쓰라 그러지 성공학 책을 읽으라고 안 하는 거예요. 저 책 엄청나게 팔릴 거예요. 하지만 저 책을 읽고 성공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가끔 저 미경TV에 저 책 읽고 성공했던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다 이미 저 책 읽기 전에도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내가 성공하는 과정에 느꼈던 것과 당신이 얘기한 게 너무 같아서 감동입니다 이렇게 온 거지 저 책을 읽고 성공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부자 아빠형 21세기 비즈니스는 저 책을 읽고 성공한 사람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두 분의 강사님이 있습니다. 한 분은 56세 92년부터 28년 차 강의를 했고요. 한 사람 45살인데요. 2006년부터 14년 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강연료가 김미경 강사 회당 500만 원이죠. 현재 0원이에요. 지금 6개월째 0원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회당 강의료가 2천만 원이 넘어요. 지금도. 그리고 조직이 있어요. W 인사이트라는 20명의 조직을 갖고 있는데 이분은 대략 500명의 조직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김미경 강사 S사 분면에서 B사 분면으로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오른쪽에 계신 분은 출발부터 B사 분면에서 시작을 했어요. 현재 미경TV가 111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지만
이분의 결과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누굴까요? 대충 아실 거예요. 배주원 사님이 한 달에 2번에 3번 정도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월 수입을 나눠본 거예요, 제가. 일리 있죠? 제가 아주 오래된 기억이면 제가 8년 전에 막 이 강의를 시작했을 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제가 그때 강사과정이라는 걸 운영했는데, 배주원 사장님 그때 실버 PD셨어요. 저한테 강사과정을 들어오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올 필요 없다고 지금도 잘하시는데 제가 거부했죠. 근데 그때도 끊임없이 명강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 당시 배주원 사장님이 8년 전이니까 몇 살이에요? 30대 후반이겠죠? 그때 김미경이 롤모델이었던 거예요. 저분한테, 배주원 사장님한테는. 그런데 마침 연수구청에 김미경 강사가 왔다는 말을 듣고 배주원 사장님이 갑니다. 그리고 아주 당돌하게도 강사님 내가 1시간 강의로 드릴 테니 나랑 30분만 대화합시다라고 면담을 신청해서 개인 미팅을 하고 왔어요. 놀랍죠? 제가 200만 원 드릴게요. 나랑 30분만 얘기하고 가주세요. 이러니까 뭐 김미경 강사가 그 돈을 안 받았는데 30분을 얘기했대요. 쫙 내가 놀랐어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막상 만나보니까요.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불행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명희 사장님이 뭐 강사과정 한다 그러니까 이명희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여보, 당신이 여기서 최고가 되면 당신은 그냥 명강사가 되는 거야. 사업에 더 집중해서 더 훌륭한 성과를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세요. 자, 미경TV가 현재 111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5천이든 4천이든 들어오겠죠? 뭐 1억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20명 찍으면 월급 주면 뭐 남겠어요? 자, 불과 14년밖에 메나테크를 하지 않은 46살에 45살에 배주원이라는 김미경 강사님 어느 대학 나왔는지 아세요? 연세대학교 음대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직장이 삼성그룹이었어요. 배주원 사장님 다 아시잖아요. 수원에 있는 안경광학과 전문대학 나왔죠. 첫 직장이 안경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책을 교과서로 삼느냐, 내가 놀플레이의 장을 어디로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28년 된 김미경 강사님은 현재 본인이 28년 동안 쌓은 강의의 경력이 제로가 됐죠. 무용지물이 됐죠. 물론 저 뭐 독자가 나오긴 했지만 놀잖아요 지금. 그런데 배주원 사장님 결과를 볼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배주원 이명진 사장님 산하에 PPD 연봉이 한 3억쯤 되죠. 이명진 배주원 사장님 밑에 1년에 3억 받는 성공자가 7명 있는 거예요. 골드 PD 1년에 한 2억 정도 받죠. 5명이 있어요. 14년 만에. 실버 PD 한 1억 5천 정도 벌어요. 5명이 있어요. 브론즈 PD 연봉 1억이죠. 28명 있어요. PD 연봉 한 5천에서 6천 되는 PD 77명 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버는 GED 157명. 나머지 헤아릴 수 없어요. 이거 제가 회사에 요청해가지고 받아온 공식 자료예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28년 동안 끊임없이 회사를 운영해서 직원 20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이 책의 가장 감동적인 구절이 첫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표님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2월 마지막 향하는 무렵 회계를 맡고 있던 최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회사에 빚진 자금으로 2달밖에 버틸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어려워요. 우리 회사의 가장 오래되고 탄탄한 수익원은 내 강의였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에도 수익이 턱없이 부족하다. 아침에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하나님, 제발 이번만은 지켜주세요. 우리 직원들 단 한 명도 내보내는 일 없도록 한 번만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냥 읽으면 정말 직원을 사랑하고 정말 책임감 있는 경영자잖아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그 직원이 저기에 20년이 있다고 해서 연봉 3억이 되고 PPD처럼 저기 20년 근무한 직원 중에 연봉 3억 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있냐고요. 연봉 2억 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어느 리더가 더 세상에 위대한 일을 했을까요? 연세대 음대 나온 28년 대한민국을 주름잡았던 김미경 강사님이 하셨어요. 수원에 있는 광학전문대학원 안경사 출신 배주원 이명진 사장님이 더 위대한 일을 했어요. 어느 걸 교과서로 선택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나 이 장면에 와서 굉장히 놀랍지 않았는데 너무 표정들이 당연해서 나 그래서 이거 하루 전날 공개도 안 한 건데 배주원 사장님 강의 보고 있어서 깜짝 놀라라고. 본인도 아마 저 집계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이명희 사장님도 며칠 부탁드렸더니 본인이 집계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공식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0만 원 이상 받는 조직원이 279명이라는 거예요. QGED까지.
연간 임용진 배주원 사장님이랑 통해서 나눠지는 수수료가 대략 얼마냐면 120억 정도가 수수료로 풀려요. 그분의 전체 매출에 곱하기 3.35% 하면 되니까. 120억의 돈이란 돈이 수많은 사람에게 생활비로, 학비로, 집을 사는데,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마지막. 여러분, S분면과 B분면의 차이가 뭐냐면 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예요. 내가 없어도 돌아가면 비즈니스 오는 거죠. 김미경 강사님도 일종의 비즈니스 오너 같지만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녀가 없으면 김미경이 없는 저 사이트가 온전할까요? 나이 달리고 돌아가시면 저 사이트를 누가 들어가서 볼까요? 절대 안 보죠. 하지만 이명진 배주원생 없다고 해서 저 PP들이 손 놓고 놀까요? 절대 안 그러죠. 완벽한 비즈니스 오너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감이 오세요?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비전이라는 게 뭔지.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성공의 방식을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롤모델로 삼으시겠습니까? 어떤 성공이 안정되고 이산적인 성공이라고 생각되세요? 어떤 성공이 부러우세요?